안녕하세요, 헬입니다. 이번에는 실내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실내 자전거를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집에서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밖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요즘 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밖에서 자전거를 못 타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밖에서 이 날씨에 자전거를 타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실내 자전거를 하나 구입을 해서 이제 집에서 타고 있는데 실내 자전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게 되면은 기분이 되게 상쾌해지죠. 그리고 심장도 튼튼해지고 폐도 튼튼해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그리고 피도 건강해지겠죠. 하지만 반대로 자전거를 이렇게 못 타다 보니까 심장도 시들어가는 것 같고 폐도 시들어가는 것 같고 뇌도 시들어가는 것 같고 피도 점점 시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내 자전거를 구입을 하게 되었고 오늘은 실내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실내 자전거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내 자전거는 날씨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밖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니면 덥거나 춥거나 상관없이 집에서 자전거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실내 자전거를 탈 때는 별다른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러 밖에 나가려고 하면 일단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헬멧도 써야 되고 장갑도 껴야 되고 베란다에 있는 자전거 정비도 해야 되고 그 자전거 갖고 나가가지고 또 타야 되고 그리고 자전거 타고 오면은 또 정비를 해서 보관을 해놔야 되고 그리고 자전거 탈 때 입었던 옷은 또 빨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실내 자전거를 타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편하더라고요. 일단 집에서 입고 있는 그 편한 옷차림 그대로 자전거를 바로 타면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탄 뒤에 자전거에서 내려오면 끝입니다. 더 이상 준비할 것도 없고 더 이상 귀찮게 할 게 없죠. 물론 상쾌한 느낌은 좀 덜합니다. 실내에서 타는 거기 때문에 멋진 경치를 본다든가 상쾌한 바람을 맞는다든가 그런 거는 좀 부족하지만 그것에 버금가는 장점이 있더라 하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산 게 실내 자전거인데 원래는 로라를 사보려고 많이 알아봤었는데 로라들이 공통적으로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소음인데요. 물론 내가 자전거를 타면서 로라를 타면서 내 귀에 들리는 소음도 크지만 더 큰 문제는 로라를 탈 때 그 진동이 아랫집에 전달이 돼가지고 아랫집에 들리는 소음이 엄청나게 큰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자전거를 타는 것과 동일한 그런 효과를 내려면 내가 로라 위에 자전거를 올려놓고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그렇게 타면은 아랫집에 너무 큰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로라는 적게 됐고요. 그래서 헬스 자전거로 이제 관심을 돌려가지고 헬스 자전거 중에 괜찮은 게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다가 구입을 해서 타게 됐습니다. 헬스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소음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샀지만 실제로도 타보니까 정말 기대 이상으로 소음이 없었습니다. 실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구동이 체인으로 되기 때문에 그 체인에서 나는 소리가 꽤 큽니다. 그리고 로라 같은 경우에 바퀴가 롤러 위를 굴러가면서 나는 그 소리가 굉장히 크죠. 반면에 헬스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체인 대신 벨트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나는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헬스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바퀴가 어디 위를 굴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퀴에서 나는 소리는 전혀 없죠. 그래서 조용한 게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탈 때 다른 집에서 시끄러우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부담감 없이 자유롭게 탈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입한 헬스 자전거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 자전거를 선택해서 구입을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는 절대 광고를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제가 헬스자전거 회사에서 받은 거 하나도 없고요. 다만 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고민을 했고 먼저 실행에 옮겨서 이 자전거를 구입해서 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제가 고민했던 것과 노하우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있는 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헬스 자전거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절대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브랜드 이름이나 이런 건 다 가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제가 구입한 자전거입니다. 일단 헬스 자전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봐왔던 그 가장 흔한 그런 디자인의 헬스 자전거가 있고, 제가 사용한 거는 스피닝 자전거라고 해서 요즘 헬스장에서 그 뭐 음악을 들으면서 자전거를 뭐 이렇게 율동을 하면서 타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스피닝 자전거라는 게 있는데, 제가 구입한 거는 그런 스피닝 자전거입니다. 일반 헬스 자전거는 아니고요. 스피닝 자전거를 구입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일반 헬스 자전거에 비해 가지고 좀 지오메트리가 실제 자전거와 좀 더 비슷하기 때문에 스피닝 자전거를 선택해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내 자전거도 이제 페달을 돌릴 때 저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들려면 저항이 있어야 되고, 저항을 세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페달을 돌릴 때 힘이 더 많이 드느냐 적게 드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런 실내 자전거가 저항을 주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휠에 림의 패드로 마찰을 줘가지고 저항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있고, 마그네틱으로 이제 자석을 이용해가지고 저항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마그네틱으로 저항을 주는 방식의 자전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이렇게 자석 같은 게 쭈루루루 붙어 있는데, 요게 이제 마그네틱 방식으로 저항을 주는 자전거입니다. 양모라든지 아니면은 소가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자전거 휠에 마찰을 일으켜 가지고 저항을 주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방식들은 이게 계속 타다 보면 그게 점점 닳아서 없어지게 되겠죠. 근데 그게 닳아서 없어지면 뭐가 문제냐? 그게 닳아서 없어졌다는 얘기는 그게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게 다 미세하게 먼지가 돼서 다 공기 중으로 날아가서 다 저의 뭐 폐로 들어가던가 해가지고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패드가 직접 림에 마찰을 해가지고 저항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마그네틱 방식의 자전거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게 그런 먼지 같은 거는 날 일이 없죠. 그거는 장점인데, 단점은 마찰로 이제 저항을 주는 방식이 좀 더 확실한 저항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저항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런 마찰을 주는 방식으로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굉장히 큰 저항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마그네틱 방식으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전거를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일단 지오메트리가 저희가 실제로 타는 자전거와 많이 흡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페달이 있고 크랭크 축이 보이시죠? 이 크랭크 축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170mm입니다. 저희가 타는 자전거들이 크랭크 길이가 짧은 건 170, 긴 건 175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 이 실내 자전거 같은 경우에 이 크랭크의 길이가 170mm다. 그래서 크랭크 길이가 실제 자전거와 동일하다. 그래서 이 자전거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에 보시면 지금 이 안장이 자이언트 안장이죠. 이 헬스 자전거는, 이 실내 자전거는 자전거 안정을 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전거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입한 요 실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보시면은 요런 익숙한 브라켓이 하나 보이죠? 일반적으로 뭐 10만원대, 20만원대 저렴한 자전거에 들어가는 브라켓인데, 여기 조그맣게 시트포스트가 나와 있고, 거기에 이 브라켓을 끼고, 그리고 안장을 끼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헬스 자전거들을 보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 시트포스트에 그냥 일체로 안장이 조립이 되는 구조여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자전거 안장을 끼고 싶어도 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고르다 보니까 이런 구조의 실제 자전거 안장을 낄 수 있는 구조의 시트포스트를 발견을 하게 돼서 이 자전거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안장 높낮이가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안장을 앞뒤로 조절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에 핸들 같은 경우도 핸들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점이 마음에 들어서 이 자전거를 구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실내 자전거를 보다 보면은, 제가 구입한 자전거는 이 핸들바 전후 방향 위치 조절이 안 되는데, 전후 방향 위치 조절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왜 전후 방향 위치 조절되는 거를 구입을 안 했냐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전후 방향 위치 조절이 되는 거는
저항을 주는 방식이 마그네틱 방식이 아니라든가 뭐 그런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다른 것들이 또 제 마음에 드는 사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 동그란 거, 요게 이제 저항을 조절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돌리면 마그네틱이 휠이랑 가까워져 가지고 저항이 세지고, 왼쪽으로 돌리면 마그네틱이 자석이 휠이랑 멀어져서 저항이 약해지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시간이 얼마다, 속도가 얼마다, 거리가 얼마다, 뭐 칼로리가 얼마다 이런 거 나왔는데 이런 거는 다 필요가 없죠. 실제랑은 하나도 안 맞죠. 그리고 헬스 자전거가 또 이제 크기가 크기 때문에 구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요 사이즈가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헬스 자전거가 이 길이 맨 앞에서부터 맨 뒤까지 총 길이가 한 120cm 이하입니다. 120cm 조금 안 돼요. 그리고 폭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 받침대하고 핸들하고가 이제 가장 폭이 넓은데 요게 이제 50cm가 약간 안 됩니다. 그래서 길이가 120cm, 폭이 50cm 요 정도 공간이 있으면 자전거를 하나, 실내 자전거를 둘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전거에 대한 설명은 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뭐 궁금한 거 없으시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자전거 타고 싶으셨던 분들, 뭐 집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셨던 분들, 제 영상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